안녕하십니까. 계리사 회장 이재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우리 일상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우리 계리사회 정관 제14조 1항 단서 및 금융위원회 구두 질의를 거쳐 올해 2020년 2월 정기총회를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총회 대상 인원은 2019년 말 기준 회비 납입 회원 1764명이며 서면 안건은 이 중 과반수 이상 참가,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유효함을 알려드리니 서면 정기총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안으로 우리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간단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끝까지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의결사항 2건, 보고사항 2건입니다. 먼저 의결사항 1호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정기총회 기준으로 임기 만료인 이사 21명, 자연퇴임 이사 1명 등 총 22명의 이사 공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사 선임 기준으로는 법인 회원사와의 연계 차원에서 법인 회원사의 시니어 회원을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그 밖에 추천을 받아 계리사회의 기여도가 큰 회원을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번 22명 이사 선임 중 12명은 기존 이사가 연임하고 5명은 법인 회원사 내 교체, 5명은 신임 이사입니다. 본건은 정관 제24조에 의거 총회에 앞서 2020년 2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이사 선임 명단은 정기총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결 안건 2호 2019년도 결산의 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 제2호 안건은 2020년 2월 11일 집행위원회 심의와 2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되었으며 계리사회의 두 분 감사 이상봉 전원기로부터 본건에 대한 2019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적정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19년 결산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말 재무상태표입니다. 유동자산 14억 100만원, 비유동자산 8,600만원으로 총자산은 14억 8,700만원입니다. 유동부채 4,300만원, 비유동부채 2,900만원으로 총부채는 7,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순자산은 14억 1,5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300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2018년 이사회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승인받은 IFRS 17팀 신설 운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중 운영 성과표입니다. 사업 수입은 9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 감소했습니다. 사업 비용은 10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중 기부금 2천만원으로 마련된 특별기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IFRS 17 관련 서적 번역 비용으로 작년에 1,000만원 지출되었고 현재 1,000만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총 수입 9억 1,000만원, 총 지출 10억 1,400만원으로 순자산이 전년 대비 1억 300만원 감소했습니다. 순자산 감소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IFRS 17팀 신설 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지출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부터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IFRS 17팀의 사무실 공간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무국의 기존 사무실 공간으로 흡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말 기준 자산 목록 명세표입니다. 먼저 예금 현황입니다. 보통 예금에 5천만원, 정기예금 내구자에 13억 5천만원이 이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임차보증금 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결 안건 2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기총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 1호 2019년도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3월 28일 회장 취임 시 우리 계리사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IFRS 17 지원 업무를 새롭게 추진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계리사회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회원 관리 업무, 그리고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차근차근 확대해온 실무 교육 사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하나인 IFRS 17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하여 계리사회도 무엇인가 중요한 기여를 할 때 비로소 계리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계리사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조사, 연구, 교육, 외부감사 대비 등으로 나누어 IFRS 17 지원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IFRS 17의 구체적 사례들을 담아 국제계리사회가 발간한 국제계리 업무 노트 IAN 100 공개 초안을 번역 배포하고, 둘째, IFRS 17 관련 15개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5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세미나는 5회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계리사회 내 보험회계위원회의 많은 논의를 거쳐 집약된 KICS 관련 계약의 경계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또한 IFRS 17 실무특별위원회의 열띤 토론을 거쳐 발생사고 부채 등 주요 이슈 사항을 정리한 실무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넷째, 국제계리사회가 IFRS 17 업무 참고 자료로 발간한 세계 전문서적의 번역을 시작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번역본을 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계리사회 즉 IAA의 총회를 유치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작년 6월 우리 계리사회의 이사회 승인 및 총회 보고를 거쳐 IAA 사무국에 내년 2021년 5월에 개최되는 IAA 총회의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IAA 집행위원회는 이미 한국 개최를 승인하였고 올해 5월 IAA 벨기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캐나다 소재 IAA 사무국 본사를 포함하여 미국 SUA, CAS, 캐나다 CIA, 일본 IAJ 등 해외 선진 계리사회를 방문하여 국제 교류 증진과 상호협력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기존에 실시되어 온 실무 중심의 교육 및 세미나 실시와 함께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 다양한 소통 체계를 확대하였고 회의 정례와 및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이후 올해 2020년에 추진될 새로운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7명의 운영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계리사회 내 의사결정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적 전문화 교육 CPD 체계를 구축하여 계리사회 회원들이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회원들이 계리사회 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발런티어 업무 체계를 갖추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IAA는 IASB와의 협약에 따라 IFRS 17 관련 국제계리 업무 기준, 즉 ISAP4를 제정하였는데 이를 KIFRS와 같이 국내 기준으로 채택하여 IFRS 17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으니 많은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IFRS 17 산출 시스템 구축 후에는 투입 요소인 최적 과정 논의가 중요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적 과정 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최적 과정에 관한 보험업계의 논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도 알차게 내실 있게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계리사회 회원의 위상을 높이고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계리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추운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뉴스레터 신년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지난 이행의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개사회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계심을 갖고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6월 총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